그의 손이 제 허벅지 안쪽을 파고들었어요. 숨이 멎었죠. 손가락이 그곳을 문질렀어요.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55살이에요. 남편 아닌 남자한테 다리를 벌리고 있었죠. 그가 위로 올라왔어요. 뜨겁고 단단한 게 입구에 닿았습니다. 천천히 밀고 들어왔어요. 꽉 채워지는 느낌에 눈앞이 하얘졌죠. 남편한테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남자,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예요. 매일 아침 인사하던 사람이요. 택배 받아주던 그 사람이에요. 처음 얼굴 봤을 때 도망치고 싶었죠.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3개월 동안 밤마다 목소리로 사랑했거든요. 이 사람 품이 경비 아저씨 것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됐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죠. 이제 집엔 저와 남편뿐이에요. 남편 이름은 김창호예요. 올해 59이죠.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작은 건설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밥 먹고 TV 보다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말엔 골프 아니면 낮술이에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대화라곤 없었죠. 밥 먹었냐? 응, 나 나간다. 그래. 하루에 나누는 말이 고작 이 정도였어요. 신혼 때는 안 그랬거든요. 밤새 얘기해도 모자랐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남편과 저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 맞나?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다는 생각이요. 밥 차려주면 먹고, 빨래해주면 입고, 청소해주면 더럽히고요.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20년도 더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부부관계요? 기억도 안 납니다.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아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제 방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죠. 그런데 이제는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 손길이 싫어진 게 먼저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각방을 쓴 지 3년째였습니다. 외롭냐고요? 당연히 외롭죠. 그런데 누구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창피하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남편 직업도 있고 자식들도 잘 컸으니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속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 코 고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죠. 저는 제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잠이 안 오거든요. 예전엔 그래도 피곤해서 쓰러지듯 잤는데 요즘은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새벽 1시였죠.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그러다 광고가 하나 떴습니다. 음성 채팅 앱 광고였어요. 혼자인 밤 외롭지 않으세요? 목소리로 만나는 따뜻한 대화. 그런 문구였죠. 코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예요. 앱을 깔고 들어가 봤더니 여러 채팅방이 있었어요. 50대 이상 대화방, 잠 못 드는 밤, 외로운 사람들의 수다.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괜히 부끄러워져서 끄려고 했죠. 그때 알림이 떴어요. 새로운 채팅 요청이었습니다. 닉네임은 밤바람 58이었어요.
밤바람 58이면 58살인가? 나보다 3살이 많네. 별 생각 없이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죠. 뭐랄까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라디오 DJ 같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나레이션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목소리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인데 잠이 안 오시나 봐요. 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됐거든요. 낯선 남자랑 이런 앱으로 대화하는 게 처음이라서요. 네. 요즘 불면증이 좀 있어서요. 저도 그래요. 밤이 제일 길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륵 풀렸어요. 아, 이 사람도 나랑 같구나. 외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그날 밤 2시간을 떠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얘기였어요. 요즘 날씨가 어떻다, 저녁에 뭘 먹었다, 예전에 어디 여행 갔었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밥 뭐 먹었어 물어봐도 그냥 먹었어로 끝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낯선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가 혼자 산지 5년 됐다고 했어요. 아내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가슴이 찡했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 대화하는 사람한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결혼한 지 30년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외롭다고요. 같이 사는데 혼자 사는 것 같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아팠을 때 병원에서 밤새 간호하면서도 외로웠거든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곁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가 제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아준 적이 있었던가요? 남편도 못해준 걸 모르는 사람이 해주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었더라고요.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밤에도 연락해도 되겠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좋다고 대답했죠.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55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설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낮고 따뜻한 그 목소리요. 자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생겼을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밤 통화했어요.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알림이 울렸죠. 밤바람 58 그 닉네임만 봐도 심장이 뛰더라고요. 55 먹은 여자가 전화 한 통에 설레다니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어요. 그의 이름은 한상철이었죠. 58살이었고 서울 외곽에 산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혼자 살고 있다고요. 자식은 딸 하나가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라고 했어요. 직업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봤는데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했죠. 이상하게 더 궁금해졌어요. 저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하다는 것, 자식들이 독립해서 집이 텅 비었다는 것, 밤마다 잠이 안 온다는 것.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통화한 지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가 물었죠. 정은 씨, 요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또 밥하고, 거기에 행복이 끼어들 틈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도 가물가물해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 떠나보내고 한동안은 숨만 쉬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정은 씨랑 통화하면서부터요. 밤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 저도요. 겨우 그 한마디 했어요.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녁마다 TV만 봤죠. 밥 맛있냐고 물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속상했을 텐데 이젠 그러려니 했습니다. 오히려 빨리 밤이 됐으면 싶더라고요. 그 사람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내가 왜 이러지? 혼자 물었습니다. 유부녀가 다른 남자 목소리에 설레다니요.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죠.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얼굴이 궁금하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셀카를 찍었죠. 거울 앞에서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보고 조명도 조절해보고요. 55 먹은 여자가 뭘 이러나 싶으면서도 예쁘게 나오고 싶더라고요. 사진을 보내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늙어 보이면 어떡하지? 잠시 후 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눈이 따뜻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상철 씨는 자기 사진은 다음에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부끄럽다고요. 왜 안 보여주는 걸까 궁금했지만 이상하게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거든요. 한 달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가 됐죠. 밤마다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왔어요. 남편 옆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 생각만 했습니다. 이건 바람인 걸까요? 몸을 섞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정은 씨,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만나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3시였죠. 장소는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카페였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이미 마음이 저 멀리 가버린 거죠.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밤마다 통화하면서 설렜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했어요. 옷장을 다 뒤졌죠. 55 먹은 여자가 뭘 이러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골랐어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옷이었죠.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장을 하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한숨이 났습니다. 주름이 너무 깊어 보였거든요.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저한테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간다고 했더니 그래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서운하기보다 편하더라고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리더라고요. 3시 정각이었어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제가 앉은 쪽을 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 숨이 멎었어요. 그 얼굴을 알았거든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인사하던 사람이에요. 택배 맡아주고 쓰레기 분리수거 도와주던 그 사람이요. 낡은 경비복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죽고 싶었어요. 3개월 동안 목소리로 사랑했던 남자가 경비 아저씨라니요. 창피해서 미칠 것 같았죠.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은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연락 안 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가 떠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제 외로움을 달래준 사람이잖아요. 남편도 못해준 걸 해준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까지 마세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55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솔직한 말이었죠. 그날 카페에서 우리는 2시간을 얘기했어요. 그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대표였는데 5년 전 부도가 났대요. 아내 병원비에 사업비까지 겹쳐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요. 아내 보내고 경비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경비 아저씨라서 부끄러웠던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남편 눈을 피해야 했죠. 친구 만난다, 문화센터 간다, 병원 간다. 거짓말이 늘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어요. 작은 찻집에서 만났죠.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죠. 일하는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남편 손은 늘 차가웠는데 이 사람 손은 뜨겁더라고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30년 만에 남편 아닌 남자와 키스하는 거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정은 씨, 저랑 어디 갈래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대답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골목 안쪽 작은 모텔이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죠. 제 몸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 돌아가도 돼요. 후회할 것 같으면. 전 대답 대신 그의 입술을 막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먼저 움직인 거죠.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혀가 들어왔어요. 남편한테 이런 키스 받아본 적 없었거든요.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1개, 2개. 천천히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저도 떨렸습니다. 55살 된 몸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미끄러졌어요. 그의 입술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전율이 흘렀죠. 귓불을 살짝 깨물었어요. 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브래지어 고리가 풀렸습니다. 가슴을 감싸는 그 손이 뜨거웠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넓은 가슴이 느껴졌죠.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 품은 뜨거웠어요.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그의 손길에 몸이 달아올랐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숨이 가빠졌죠.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어요. 정은 씨, 상철 씨, 땀에 젖은 몸이 엉켰습니다. 파도 같은 느낌이 밀려왔어요. 머리가 하얘졌죠. 55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제 옆에 누웠어요. 땀에 젖은 몸을 꼭 안아줬죠.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운이 온몸에 남아 있었어요.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뭐가요? 이렇게 행복한 거. 남편이랑은 한 번도. 그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등을 쓸어줬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3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걸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도 안 틀고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비 오는데? 우산도 안 들고. 그제야 알았어요. 저 빈손으로 들어왔다는 걸요. 우산은 상철 씨 차에 두고 내렸거든요. 두고 왔어. 향수 냄새 바꿨네. 등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상철 씨 체치가 밴 거였어요. 그냥 백화점 지나가다가. 됐어.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TV를 켰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허탈하더라고요. 의심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였죠. 30년 같이 살았는데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맞는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눈을 감으면 상철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손길, 그의 숨소리, 그의 체온. 몸이 다시 달아오르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상철 씨한테 연락했어요. 보고 싶다고요. 그가 오후에 비번이라고 했죠. 우리는 지난번 그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껴안았어요. 입술이 엉켰죠. 하루밖에 안 됐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목덜미에 입술이 닿았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도. 옷이 벗겨졌어요. 그의 손이 온몸을 더듬었죠. 가슴을 쓸고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온몸이 불타올랐어요.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그가 제 몸 위로 올라왔어요. 눈이 마주쳤죠. 뜨거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하나가 됐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느낌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랑은 그냥 의무적이었거든요. 이건 달랐어요. 온몸으로 느껴지는 행복이었죠. 파도 같은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땀에 젖은 몸이 포개졌죠. 정은 씨, 난 이제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나도.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났어요. 남편 몰래요. 거짓말이 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죄책감보다 행복이 더 컸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관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외출이 잦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래. 그것뿐이었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아직 모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퇴근해 있더라고요. 이상했죠.
보통 8시에 오는 사람이 5시에 와 있었거든요. 왜 일찍 왔어? 응, 일이 일찍 끝났어. 남편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불안했습니다. 밤에 휴대폰을 보려는데 없었어요. 분명히 탁자에 뒀는데 사라졌더라고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죠. 상철 씨와 주고받은 카톡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뭐야? 남편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0년 살면서 처음 듣는 톤이었어요. 대답이 안 나왔죠. 밤바람 58 이 남자가 누구냐고. 욕이 나왔어요. 남편 입에서 욕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한테 보고 싶다고 해. 어제 너무 좋았다고 해. 다 봤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죠. 와장창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미쳤어? 이 나이에 바람이야? 고함이 터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어요. 몸이 움츠러들었죠.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한테 이래? 그 말에 뭔가 터졌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30년? 30년 동안 당신이 뭘 해줬는데? 뭐?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 있어? 손 한 번 잡아줬어? 안아준 적 있냐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년 넘게 손도 안 대놓고 지금 와서 바람이야? 당신 옆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남편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난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거야. 여자로 느끼고 싶었던 거라고. 그게 그렇게 나빠. 그래서 경비 아저씨랑 만났어? 숨이 멎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인 것까지요. CCTV 봤어. 로비에서 눈 맞추는 거, 같이 나가는 거, 다 봤다고. 다리가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죠. 그래, 맞아. 그 사람이랑 만났어.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손이 올라갔죠. 맞겠구나 싶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눈을 떴죠. 남편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때려. 맞을만 하니까. 남편이 손을 내렸어요. 한숨을 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나도 잘못했어.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뭐? 너한테 무심했어. 알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잖아. 경비 아저씨라니.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잘못 없어. 나한테 잘해줬어. 당신보다 훨씬.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상처받은 표정이었죠. 이상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저한테 무관심하던 사람이 상처받다니요. 당장 끊어. 싫어. 뭐? 못 끊겠어. 그 사람 없으면 난 죽어. 진심이었어요. 상철 씨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됐거든요. 다시 그 외로운 밤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더니 신발을 신었죠. 어디가? 그 남자 만나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뛰어나갔어요. 남편 팔을 잡았죠. 하지 마. 제발.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손 떼면 나 진짜 나가버릴 거야. 오래 마주봤어요.
남편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다시 들어왔죠. 거실에 털썩 앉았어요. 나 술 마실 거야. 건들지 마.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컵도 없이 병째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새벽녘에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소주병 4개가 굴러다녔죠. 아침이 됐을 때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숙취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이라니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남자 만나지 마. 예상한 말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다음 말이 이상했어요. 대신 나도 안 만날게.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만나는 사람 있어. 2년 됐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요? 이 무뚝뚝한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저보다 먼저였던 거예요. 저는 3개월인데 남편은 2년이라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차서 나온 웃음이었죠. 누군데? 현장 식당 사장이야. 47. 저보다 8살 어렸어요.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내가 늙어서 그랬구나. 젊은 여자한테 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손 안 댄 거야? 다른 여자한테 쏟아붓느라.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답이었죠. 5년 동안 마른 땅처럼 살았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나쁜 놈. 너도 마찬가지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였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상 위 김이 다 식었죠. 그래서 어쩌자고. 둘 다 끊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웃겼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 만나놓고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고요. 말이 돼? 이 상황에서? 이혼은 싫어. 왜? 체면 때문에?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심장이 덜컥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모르겠었죠. 생각해봐. 일주일 줄게. 남편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출근한 거예요. 저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구나. 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 다른 곳에서 온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상철 씨한테 연락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죠. 상철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연락이 안 돼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들켰어. 남편한테. 상철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근데 남편도 바람 피우고 있었어. 2년 동안. 뭐라고요? 상철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끊고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정은 씨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30년 결혼 생활이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죠.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철 씨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 품에서 느낀 행복이 진짜였거든요.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상철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난 기다릴게요. 정은 씨가 결정할 때까지. 뭘 선택하든 원망 안 해요. 정은 씨가 행복하면 돼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우리는 손만 잡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로 체온을 느꼈죠. 집에 돌아왔어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과 상철 씨, 30년의 세월과 3개월의 행복. 뭘 선택해야 할까요? 밤새 뒤척였어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현관벨이 울렸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 후반쯤 돼 보였죠.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 눈가에 주름이 보였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김창호 씨 부인 맞으시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의 그 여자구나. 뭐 하러 왔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뻔뻔하더라고요. 남의 남편이랑 인연을 만나놓고 그 집에 찾아오다니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여자가 뭘 가졌길래 남편이 2년이나 만났을까? 거실로 들였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창호 씨가 끊자고 했어요. 부인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요. 그래서 찾아온 거구나. 남편을 뺏기기 싫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래서요? 나한테 비켜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예요. 창호 씨 보내드릴게요. 저도 정리하려고요.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는 거지?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표정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자기도 이혼녀라고 했습니다. 외로워서 시작한 건데 2년이나 끌었다고요. 솔직히 지쳤대요.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하고 자기한테 올 생각도 없으니까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이 여자도 외로웠던 거구나. 나랑 똑같이. 부인 행복하세요. 전 이만 갈게요. 여자가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하더니 문 앞에서 멈췄죠. 근데 부인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경비 아저씨라고. 그 사람이 더 좋으면 가세요. 인생 뭐 있어요? 짧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원수 같은 여자한테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마주 앉았습니다. 그 여자 왔었어.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하던가. 끊겠대. 당신 보내주겠다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3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꾹 참았죠. 나도 생각해봤어. 이혼하자. 남편 눈이 커졌어요. 예상 못한 대답이었나 봐요. 30년 살면서 우리 행복했냐고 물었습니다. 난 아니었다고요. 당신도 아니었으니까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냐고요. 그 사람한테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고 했어요. 내가 여자라는 걸 느꼈다고요. 3개월이었지만 30년보다 더 따뜻했다고요.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죠. 남은 인생 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남편 눈물이었어요. 30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었어?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안 맞았던 것 같아. 처음부터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끝났습니다. 30년이 밥상 위에서 정리됐어요. 허무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죠. 일주일 후에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합의 이혼이라고만 했어요. 속사정은 말하지 않았죠. 이사를 나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죠. 처음 갖는 내 집이었어요. 저녁에 상철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꽃을 들고 있었죠. 빨간 장미 한 다발이었어요. 55년 인생에서 처음 받는 꽃이었습니다. 새 출발 축하해요. 저도 웃었죠. 눈물이 나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원룸에서 함께 있었어요. 상철 씨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서는 외롭지 않았어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상철 씨가 저를 안고 자고 있었죠.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참 예뻤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55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경비 아저씨랑 사귄다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았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행복하신가요? 괜찮아요. 늦지 않았어요. 50이 넘어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60이 넘어도 설렐 수 있고요. 용기 내세요. 행복은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에요. 잡으러 가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